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의 부친인 문윤영 씨가 맡은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2의 문재인 측은 해방 후라며 박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의 부친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이준석이 자신의 SNS에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 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 녹취록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제각에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더탐사가 어떤 매체인데 여기에 호응을 하느냐 이준석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이성균과 박은정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해당 소식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빈앵커입니다. 문재인의 부친 문윤영 씨에 대한 친일파 논란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발단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김성주 의원이 이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지 않았냐라며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것은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인데 장관은 어떤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2의 박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법과 그 위원회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위원회이고 그 당시의 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10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라며 1948년 반민특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500에서 600명 정도로 규정을 해놨는데 당시에 백선엽이라는 인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부친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박 장관은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똑같다.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나 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제2의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문재인 측이 발끈하면서 박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재인 측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하신 것은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는 짧게나마 농업과장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건영은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사실 문재인의 부친 문윤영 씨와 관련한 친일 행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기간 때도 이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 당시 여권은 조부와 증조부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증조부께서 일제시대에 18년간 면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인데 그때 최재형 전 원장이 문재인의 부친 이야기를 꺼내들어 반박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하신 것인가라며 정면 반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했고 그러면서
참고로 대통령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했습니다. 만 24세는 친일을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됐는데요. 이때 나온 게 바로 내로남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고 백선엽 장군 또한 1920년생으로 문재인의 부친과 동갑내기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언제 한국 좌파 진영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하기엔 너무 어렸다, 젊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던 사람들이 문재인의 부친과 관련해선 1920년생이 무슨 친일파냐 친일이냐라는 논리를 들어밀었기 때문에 내로남불 비판이 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진짜 박 장관에 대한 고발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진위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오늘 박민식 장관에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본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박 장관이지만 이왕에 문재인 얘기를 꺼내들었다면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했다는 점과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었으면 어땠을까? 이 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 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냐면, 자, 온라인 매체 더탐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 녹취록에 대한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입당 전에 윤 대통령과 당 관계자 통화라는 이 녹취록에는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대통령 자리 자체가 귀찮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 사적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더탐사라는 매체가 어떤 곳인지, 어떤 편에 서서 뭐를 주로 하는 애들인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조작이면 더탐사는 문을 닫고 사실이면 그냥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 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브 영상 일부를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준석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구나라며 3개월 내에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애초에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겠지.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들 꼬셔가지고 악마와 방송하고 이제 와서 다 어떤 기작이었는지 이해가 가네라고 적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제기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더탐사와 이준석이 밀착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준석이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저런 반응을 보였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조작과 공작을 일삼는 더탐사라는 점 한 가지와 더탐사가 보도한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것도 사적 대화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또는 대통령 신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대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시기를 보더라도 더탐사의 녹취록 공개는 물타기 성격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만배와 신앙림 그리고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를 놓고 대성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회의까지 하면서 열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가짜뉴스 대책 TF까지 만들면서 원스트라이크 원아웃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렇게 수세에 몰리자 더탐사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녹취록을 하나 던져놓고 나면 이준석이 방방방 뛸 것 같은 것은 너무나 쉽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걸 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더해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MBC나 JTBC 정도가 더탐사가 던져놓은 녹취록을 물어서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뻔한 의도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 마냥 이준석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인데, 그나저나 이준석 성상납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검찰이 언제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친문검사로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던 두 사람이 있지요. 바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입니다. 이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밑에서 어떤 정치 검찰 행태를 보였는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검찰이 최근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해 감찰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또한 박은정 전 담당관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수정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는데요. 검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두 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전 지검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며 모렴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잘 들으십시오,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고, 박 전 담당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리는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기세인데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와 신앙님 그리고 뉴스타파와 관련한 대성공장 논란의 한 축은 다름 아닌 친문 검찰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우영은 2021년 10월 초부터 일부 언론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때 윤석열 검사란 존재를 아예 몰랐다고 설명했는데 청반다의 보도가 나가자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하죠.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나는 윤석열 검사가 아닌 박모 검사를 만났다며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즉슨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보도가 나올 때 검찰이 조 씨의 진술을 언론에 밝혔더라면 가짜뉴스로 대선 판도가 바뀔 뻔한 이런 아찔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친문 검찰이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윤, 박은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친문 검찰 행태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또 이런 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초래했는지 그 책임을 묻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특히 박은정의 경우 이재명과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뭉갠 검사로 유명하죠. 어쨌든 문재인과 추미애 찰싹 달라붙어 사법체계를 혼란스럽게 한 친문 검사들의 말로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